고려라는 나라 어떻게 거의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짧은 기록 2개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두꺼운 역사책 대신에 이 2개의 암호문 같은 기록을 가지고 고려라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로 어떻게 겨우 한문 2단락으로 한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알 수 있냐고요? 그것도 하나는 군인 이야기, 또 하나는 세금 이야기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2개의 조각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순간 고려라는 국가의 설계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럼 그 암호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암호문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고려 지방 군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고려 군인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자라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 구조를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딱 3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첫째, 평소엔 뭘 하는가. 둘째, 비상시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셋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순서대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첫 구절입니다. 여군 계급 전수업.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군, 그러니까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은 계급전, 모두 밭을 지급받아서 수업, 그걸로 생업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계급전이에요. 나라에서 땅을 줬다는 거죠. 군 복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이 아니라 아예 생산수단, 그러니까 땅 자체를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업이라는 단어죠. 그 땅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 평소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군인이 아니라 그냥 농부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국가로부터 땅을 받아서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값, 디폴트 상태였던 겁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죠. 유경즉집, 병부적. 여기서 문장의 흐름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글자가 바로 즉입니다. 한문에서 즉은 심, 하면, 곧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조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경, 위급한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 바로 그때 집병부적, 무기를 잡고 적에게 나아간다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농부였다가 국가의 호출이라는 이 스위치가 탁 켜져야만 비로소 군인으로 변신하는 거죠. 항상 훈련하고 대기하는 직업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구절입니다. 사필, 즉, 복귀, 향전. 여기도 즉이 또 나오죠. 이번엔 조건이 사필, 즉 맡은 일이 끝나면, 즉 곧바로 복귀, 향전, 고향의 밭으로 돌아간다. 아주 깔끔하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복피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군인으로서의 임무는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거고요. 임무가 끝나면 원래의 자기 모습, 즉 농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본업은 결국 농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이 3조각을 한번 합쳐볼까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평소에는 국가가 준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나라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무기를 들고 군인이 되죠.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다시 농부로 돌아갑니다. 군인이자 농부,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걸 4글자 한자어로 병농일치라고 부릅니다. 군사와 농업이 하나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암호의 정체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병농일치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2번째 암호문을 해독할 차례인데요. 이건 좀 의외입니다. 군대 얘기가 아니라 세금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군인이랑 세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려 시스템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몇 과에 몇 결에 세금이 몇 두, 숫자만 잔뜩 있어서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건조한 숫자들 속에 고려가 어떤 사람들을 편애했는지 그 노골적인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토지 등급별로 세금을 다르게 매겼던 규정인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보죠. 1과 공전 1, 결 조 3두. 풀어보면 1과 공전, 그러니까 가장 좋은 1등급 공전, 1결당 조 3두, 세금을 3두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단위가 지금의 평방미터 같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단위라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땅의 세금은 3두. 이게 기준입니다. 이 숫자 3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3과 급군인, 조일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과, 즉 3등급 땅과 그리고 군인에게 준 땅은 세금을 1두만 걷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기준이 얼마였죠? 3도였잖아요. 그런데 군인의 땅은 가장 등급이 낮은 3등급 땅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3분의 1만 내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대놓고 주는 특혜죠. 세금 제도에서부터 군인은 특별 대우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로 두 번째 암호도 풀렸습니다. 내용인즉슨 고려하는 세금 제도 안에서 군인이라는 특정 계층에게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줬다는 거죠. 그냥 세금을 좀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세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독한 두 개의 암호를 나란히 놔봅시다. 첫째, 군인은 나라로부터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 둘째, 바로 그 땅은 세금이 엄청나게 싸다. 이제 이 두 사실을 딱 붙여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제일 좋은 땅 세금이 3두일 때 군인에게 준 땅, 이걸 군인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군인전의 세금은 딱 1두입니다. 3분의 1 토막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라가 군인에게 그냥 자, 땅 가져 하고 의무만 부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으로 먹고 살아. 그리고 세금도 거의 안 낼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모든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기록에 나왔던 군인들이 나라에서 받는 땅, 급전 기억나시죠? 그 땅이 바로 두 번째 세금 기록에 나왔던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 군인전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던 두 기록이 군인에게 준 땅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 국가 운용의 기본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건 그냥 땅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일종의 패키지 딜이었던 거죠. 첫째, 땅을 줘서 먹고 살게 해준다. 이게 생계 보장. 둘째, 그 땅에 붙는 세금을 확 깎아준다.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 그러니까 생계 보장과 세금 감면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당근을 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단서를 연결하고 나니 드디어 고려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의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제도나 조세제도를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었어요. 군사와 경제 그리고 토지가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전체 그림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자, 1단계. 국가가 땅을 나눠줘서 충성스러운 군인 겸 농부 계층을 만듭니다. 2단계. 이들에게 아주 낮은 세금을 매겨서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국가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알아서 먹고 사는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땅과 세금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군사력을, 나아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짧은 두 개의 기록을 가지고 고려라는 왕조의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옛 기록을 읽는다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마치 개발자가 코드 몇 줄을 보고 전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로직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평범한 기록들 속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